예, 안녕하세요. 정말 잘 예, 주셨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 되게 쌀쌀하네요. 예, 네, 여기 뭐, 이런 새벽에 바람 소리에 뭐, 주말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자체적인 LLM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키우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국가대표 4개사가 밝힌 생존 전략에서 그때 뭐 한 10개 컨소시엄이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중에서 이제 4개가 이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LG하고 SK, 업스테이지, 그다음에 NC 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이 이제 진행되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회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엑사온 이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산업 현장 쪽에 적용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원이 아직까지 4.0이 오픈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들이 이제 자사 계열사 쪽에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석유화학 공정 쪽에 자동화, 예측, 그리고 데이터 관리 뭐 이런 쪽에 적용했고 좀 성과가 났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 성과가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쪽 이런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A-라는 이제 LLM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통화에 대한 녹음, 요약 서비스가 이쪽에서는 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화를 하고 나면 그걸 요약을 해서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그걸 기록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오히려 접근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SK 기업 자체가 보면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하고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이제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트라는 말이 굉장히 좀 친숙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LLM인데 LLM한테 이제 역할을 부여해 놓은 거죠. 이제 단어로 말한다면 이제 페르소나를 이제 부여해 놓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뭐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이런 쪽에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역할을 이제 줘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보면 앞에 이제 리더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만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기업보다는 이제 그 에이전트를 관할하는 상위 에이전트를 하나 둬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또 관할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관할하는지가 또 하나의 또 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에이전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연구가 되고 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B2C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되는 부분인데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B2B입니다. 일반적인 그 사용자가 대상이 아니고 기업체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업스테이지라고 해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명 자체도. 그만큼 이쪽은 이제 기업용으로 타겟팅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쪽은 업무를 어떤 식으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많이 잘하는 게 이제 OCR 기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이 뭐 한글 파일이나 과거에는 프린터돼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LLM한테 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단이 좀 앞단이 조금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LM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어, LLM이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음, 앞단에서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단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업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자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AI한테 던져주는 이런 형태, 이런 기술들을 이제 파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큐먼트, 문서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그게 이제 파서, 파싱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씁니다. 앞으로 이 단어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게임 회사죠. 그래서 이쪽은 보면 약간의 좀 전반적인 그 뭐죠? 액션, 그러니까 텍스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움직임이나 뭐 약간 이런 쪽. 여기서는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있는 업체들하고 차이점이 이쪽은 이제 멀티모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뭐 비전, 텍스트, 그리고 3차원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개 업체들이 이제 방향성이 이제 뚜렷한 거죠.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에 적용을 시켜서 산업 공정에 대한 그 적용 이런 쪽이 타겟팅이 되는 거고 SK 같은 경우에는 B2C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최적화돼서 이제 산업 우리 많은 문서를 어떻게 최적화하는.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해서 비전, 텍스트, 3D 이런 쪽으로 타겟팅 하겠다. 각각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게 설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실무형 AI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업 밀착형 AI, 광범위한 AI보다는 약간 버티컬 AI 그런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회사만의 특화된 이런 LLM 이런 쪽을 좀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뭐죠? 광고성의 기사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LG가 AI 실시간 통번역에 이제 뛰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즘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직접 이제 통역해주고 하는 거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웬만큼 이제 그 중요한 컨퍼런스 아닌 이외에는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이미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하면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옆에 스크립트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뭐 AWS나 이런 큰 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을 번역가가 통역가가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삼성 SDS하고 LG CNS
전통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죠. 이쪽에서 이제 번역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도 보면 뭔가를 지금 계속 해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MCP라는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 이제 얘가 외부에 어떤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MCP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의 구글 메일에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폴더를 이제 접속을 한다든지 노션에 데이터를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열어주는 게 이제 MCP라는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나온 거는 벌써 한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보면 구글 클라우드 스필스라는 게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기존의 내용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수행할 때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LLM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LLM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LLM의 성능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맥락을 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하잖아요. 맥락을 줘야 되는데 맥락을 주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스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제 하나 만들어 놓는 개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로는 마크다운 형태, 이제 우리는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쓰지만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이제 확장자가 이제 MD 파일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고 어떤 작업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질문을 다음에 던질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어떤 결과를 좀 내놔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스킬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어,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킬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사용하기보다 이제 방향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는 조금 이해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클로드 코드, 뭐 코덱스 CLI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형태의 GPT 형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 챗GPT한테 이야기할 때 웹브라우저를 켜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윈도우 그 탐색기 윈도우 이런 창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창에서 이제 클로드라는 거를 이제 깔고 클로드를 깔기 전에 이제 자바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바에 대한 인스톨을 먼저 시키고 여기서 이제 뭐 클로드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실행시키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하고는 조금 다르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런 쪽에서는 훨씬 또 효율적으로 어, 파일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 이외에도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비전하고 언어 모델의 한계를 넘었다. 예,
맞춤형 인식 AI 학습법. 그래서 기존에 보면 이제 이게 개, 이게 고양이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게 학습이 되는 이런 형태까지 오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예. 그 이미지넷이라는 그 제프리 힌튼 박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지금의 LLM 그 뭐죠?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서부터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는 게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 쪽에서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기존하고 다른 게 이제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한다. 그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사용자 친화적이진 않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조금 우리가 쓰는 언어 개념으로 하더라도 맥락으로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서 정확한 거를 이제 뽑아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건 이제 인식을 못 해버리니까 우리는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게만 데이터를 입력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 답답했었는데 대충 이제 이야기하면 알아먹고 그거 내가 틀렸더라도 알아먹고 예. 그걸 이제 우리 바라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연구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떴어요. 현대차에서 수년간 특허를 내기 위해서 개발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이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소차. 국내 최초 성공한 GDL 어떻게 해외로 빠져나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DL이라는 거는 배터리의 한 전해질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한번 보죠. 예전에 배터리에 대한 복습도 한번 하고요. 과거에 배터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배터리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 부분이 어떻게 나뉘냐면 이제 그 음극, 양극, 전해질. 그래서 음극, 양극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으로는 에노드, 캐소드라는 명칭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으로 전자를 주는 쪽, 이쪽을 이제 에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받는 쪽, 캐소드라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료전지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에노드 측에 수소가 공급이 되고요. 캐소드의 공기 중에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예, 물이 되는 반응인데 여기서 그냥 물이 되는 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냥 물이 되는 과정 중에 전기가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쓰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기만 따로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든 게 연료전지다. 그래서 그 전기를 뽑아 쓰는 거는 외부의 도선,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쪽으로만 전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전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든 게 연료전지. 그래서 이런 컨셉이 연료전지 넥소에 장착이 되어 있고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전자를 주고 이온이 통과하고 이런 부분, 이게 기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어떻게 복잡하면 수소도 잘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또 있는데 물이 또 얘 경계면을 막아버리면 수소가 잘 통과하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는 굉장히 강산입니다. pH가 한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딜 수 있는 물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제 카본 계통 이런 쪽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본을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카본 자체는 어떻게 지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합 소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복합 소재를 사용하냐면 우리 옷처럼 면직물에다가 카본을 약간 좀 이제 발라 놓는 이런 개념으로 산화시킨 이런 개념의 이제 물질들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기도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물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물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 이제 탄소 쪽입니다. 카본 이런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료전지에서도 굉장히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연료전지 핵심은 요 중에 이제 멤브레인에 대한 부분, 요 부분도 있지만 요 옆에 있는 최확산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앞서는 보면 여기서 이제 GDL이라고 했는데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GDL로 일반적으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적인 과제였었어요. 한국이 이걸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거 만든 지가 이제는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 업체가 이제 JNT 그룹이거든요. 예, 아쉽게도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업체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사라 가지고 이 업체예요. 예, JNTG 보면 수소 전기차의 시장을 선도합니다 하면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게스 디퓨전 레이어라는 겁니다. 옆에 연료전지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뭐 남색인가요? 이렇게 표현된 게 이제 요 까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탄소예요, 탄소. 예. 탄소 면직물 아니면 탄소 페이프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형태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과거에는 이게 전량 수입을 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면 보세요. 뭐 보시에도 공급이 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당연히 쓰겠죠. 뭐 두산 퓨얼셀에도 쓰고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이 이제 현대차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유출됐다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으면 안타깝습니다. JNT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다양한 걸 되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열사도 하나 상장된 부분은 있어요. JNTC라고. 시간이 뭐 벌써 다 가버렸네요. 오늘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이쪽이 이제 JNTG의 계열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별로 안 좋은가요? 모르겠네. 예,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이 업체는 약간 저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유리 이런 쪽 유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이 기사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든 기술이 해외 쪽으로 유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내부에서 이제 자료가 유출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이런 자료 유출 때문에 조금 하여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로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옛날처럼.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한 2년 전에도 한번 이런 기술 유출이 한번 있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단속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퇴직 정도 되니까 뭐 일단 뭐 퇴직하면서 뭐 사고를 쳤는가 보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